이 영상은 이혼을 겪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 그 사람이 어디까지 살아보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질문을 던지고도 왜 사람마다 전혀 다른 답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희망의 언어로 말하고 누군가는 조건과 구조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 차이를 두고 생각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고 쉽게 정리해버리고 납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깊이가 만들어내는 이식의 차이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하나의 세계가 끝나고 다음 세계로 넘어가기 전 의식이 머무는 중간 상태를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이 바르도는 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직접 통과해본 사람만이 그 감각을 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혼과 이혼, 깊은 관계의 형성과 붕괴 역시 삶에서 겪는 하나의 바르도입니다. 이 경계를 지나본 사람과 아직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같은 질문 앞에서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재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지금 어느 경험의 구간에 서 있는지를 읽어내는 눈을 함께 기르기 위한 강의입니다. 오늘 다룰 이혼 경력 6부에서는 예비 며느리에게 던지는 7번째 질문을 통해 사람이 관계를 한상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구조와 책임의 세계를 통과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 속에는 그 사람이 관계를 어디까지 살아보았는지가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관계와 결혼, 그리고 이혼이라는 주제를 감정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차분히 함께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강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며느리에게 이혼 경험 유무를 주변 사례로 확인하는 7번째 질문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과 오래 생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생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 경험의 깊이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오래 생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 있는 사람은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를 체감하게 돼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차이를 이해한다거나 알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차이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된 현실이었습니다. 수면 습관, 돈 쓰는 방식, 집안일의 기준, 가족을 대하는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쌓여 관계의 피로가 되었죠.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답변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이 깨진 이후의 언어입니다. 각자는 서로 다른 업과 조건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통과한 사람의 인식입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오래 생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 있는 사람은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갈등이 커지죠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에는 감정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구조가 있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갈등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려가 줄어들고 감정이 방치되고 소통이 멈출 때 갈등은 반드시 커진다는 걸 경험으로 압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두려움과 집착이 커질수록 환영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배려가 사라진 관계에서는 상대가 실제보다 더 적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답변은 그 과정을 이미 겪은 사람의 말입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오래 생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과 행동이 드러나는 순간이 많아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보통 상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답변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이혼 경험 있는 사람은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피, 분노, 통제 욕구,
미성숙한 감정 표현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미 본 사람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하르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형상은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답변은 상대가 문제였다는 단계에서 그 상황에서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로 인식이 이동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 답변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오래 생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 있는 사람은 책임감과 독립성이 더 중요해지는 걸 느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존의 위험성을 배운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혼을 겪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미루고 상대에게 감정적 현실적 부담을 전가했던 구조가 결국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거라 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길은 누구도 대신 건너줄 수 없다고. 이 답변은 관계 속에서도 결국 각자는 자기 인생의 책임을 혼자 지고 가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섯 번째 답변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오래 생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 있는 사람은 사랑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배우게 돼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문장은 이혼 경험자의 가장 결정적인 결론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혼 경험 있는 사람은 사랑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현실에서 배운 사람의 말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모든 감정과 형상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답변은 냉소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엄숙한 시선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답변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고 구조를 말하고 희망을 말하지 않고 조건을 말하며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자기 인식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한번 관계의 바르도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언어의 깊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혼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어디까지 관계를 살아본 사람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예비 며느리에게 이혼 경험 유무를 주변 사례로 확인하는 7번째 질문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과 오래 생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는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이 이혼 경험이 없는지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관계의 변화를 성장과 배움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을 통과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오래 생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겠네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갈등은 관계를 깨는 사건이 아니라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되는 학습 과정이라는 믿음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관계를 계약이나 구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항상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단계는 아직 밝은 가능성의 환영에 머무른 상태입니다. 고통의 실체를 겪기 전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배려와 타협이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연스럽다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배려와 타협이 쌓이면서 생기는 피로와 불균형을 아직 몸으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자동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경험 이전의 인식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이를 익숙한 환영에 대한 집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노력의 소진을 보지 못했기 마음은 계속 부드러운 장면만 상상합니다. 세 번째 반응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가족이 아닌 사람과 오래 생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 속 작은 습관이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겠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문제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는 인식입니다. 습관은 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동생활의 현실에서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구조적인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언어로 말하면 이는 현상의 표면만 보는 단계입니다. 원인과 업의 반복성은
아직 인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반응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가족이 아닌 사람과 오래 생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에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겠네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에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현실은 아직 추상적인 수준의 현실입니다. 경제, 책임, 역할 분담 같은 삶을 바꾸는 무게로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이 상태를 두려움 없는 관조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생각은 하지만 그 현실이 삶을 뒤흔들 것이라는 감각은 아직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반응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가족이 아닌 사람과 오래 생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의 장단점을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단점을 견뎌야 할 구조가 아니라 이해하면 수용 가능한 성향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단점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보다는 고착되거나 증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인간의 성향을 아직 업처럼 반복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의 답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책임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과 태도의 문제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언어로 말하면 이들은 아직 관계의 바르도, 즉 전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밝고 가능성은 많지만 아직 상실과 붕괴를 통과하지 않은 인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의 구간에 서 있는지, 어디까지 관계를 현실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상당 부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사례로 두 사람이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채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검증과 준비를 건너뛰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이 서두른 경우 갈등이 빨리 드러나더라고요. 라고 반응을 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주변 사례를 묻는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속도와 준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채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검증과 준비를 건너뛰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사례로 두 사람이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채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검증과 준비를 건너뛰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이 서두른 경우 갈등이 빨리 드러나더라고요. 이 말은 갈등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갈등은 대부분의 관계에 존재합니다. 다만 서두른 결혼에서는 그 갈등을 흡수하고 조율할 완충장치가 만들어지기 전에 결혼이라는 구조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은 갈등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이행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결혼이 서두른 경우 갈등이 빨리 드러나더라고요. 라는 말은 사자에서에서 말하는 인식하지 못한 채 바르도에 진입한 상태와 정확히 겹칩니다. 사자에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나타나는 현상을 외부의 공격으로 착각한다고요.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혼 경험자는 압니다. 갈등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존재하던 것을 마주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사례로 두 사람이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채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검증과 준비를 건너뛰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충분히 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면 위험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위험하다입니다. 사랑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안다고 믿었던 착각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입니다. 이혼 경험자는 감정이 이해를 대신하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서로 충분히 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면 위험해요.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형상들은 모두 마음의 투사인데 그것을 실제로 착각하는 순간 공포와 집착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 답변은 상대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기대와 환상을 본 채 결혼에 들어갔던 과거를 반성하는 언어입니다. 알지 못한 채 믿었던 것이 가장 위험했다는 인식이죠. 세 번째 반응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사례로
두 사람이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채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검증과 준비를 건너뛰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문장은 사랑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현실 위에 올려놓아 본 사람의 언어입니다. 사랑은 강렬하지만 결정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랑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요. 사자에서에는 강렬한 빛과 평온한 빛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강렬한 빛은 매혹적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두려움과 혼란을 줍니다. 사랑은 강렬한 빛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 빛을 견딜 수 있는 인식과 구조가 있을 때만 지속됩니다. 이혼 경험자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감당할 준비가 없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응입니다. 데비 며느리에게 주변 사례로 두 사람이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채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검증과 준비를 건너뛰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생활 습관이 맞지 않아 금세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혼 경험자는 결혼을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시스템으로 인식합니다. 사랑은 순간이지만 결혼은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에서에서도 반복되는 반응과 습관이 다음 국면은 결정한다고 말하죠. 결국 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리듬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체득한 겁니다. 마지막 반응입니다. 책임과 현실 문제를 간과하면 결혼이 어렵다는 걸 봤어요. 이 문장에서 감정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 현실, 구조가 나옵니다. 이혼 경험자는 결혼을 도덕적 약속이 아니라 업결을 동반한 선택으로 이해합니다. 지배 사자의 서에서 무지는 반복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책임을 보지 못한 선택은 같은 고통을 다른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답변은 후회가 아니라 판단 기준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답변은 감정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한 번의 이행을 통과하면서 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몸으로 겪어본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사랑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전환이 어떤 혼란을 낳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답 속에는 그 사람이 아직 감정의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이행과 책임의 구조를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데비 며느리에게 주변 사례로 두 사람이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채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검증과 준비를 건너뛰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가 급하게 진행되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같은 질문을 던져도 결혼과 이혼을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분명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위험이 아니라 안타까움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를 아직 삶의 구조가 아니라 감정이 예쁘게 흘러가야 할 이야기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말할 때도 망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아깝다, 안타깝다라는 감정으로 표현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관점에서 보면 이건 바르도 즉 중간 단계의 위험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그 다음에 어떤 세계로 떨어질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문 앞에 서 있긴 하지만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데비 며느리에게 주변 사례로 두 사람이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채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검증과 준비를 건너뛰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두르면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겠네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비교적 이성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사건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다툼이나 성격 차이 정도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생활, 돈, 책임, 역할, 가족 구조까지 연결됩니다. 티벳 사자의 서로 말하자면 이건 환영을 조금 늦게 보게 된다는 인식이지 그 환영에 붙잡히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까지는 모르는 단계입니다. 서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이 말에서 말하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마음의 준비입니다. 각오, 성숙, 결심 같은 것이죠.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준비를 심리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과 이혼을 겪은 사람에게 준비란 영재, 역할, 책임, 위기 대응 구조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마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세계를 감당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데비 며느리에게 주변 사례로
두 사람이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채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검증과 준비를 건너뛰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에서 말하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마음의 준비입니다. 각오, 성숙, 결심 같은 것이죠.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준비를 심리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과 이혼을 겪은 사람에게 준비란 영재, 역할, 책임, 위기 대응 구조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마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세계를 감당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사례로 두 사람이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채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검증과 준비를 건너뛰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솔직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아직 막연한 불안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의 불안은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는 감각이지 무엇을 잃게 되는지까지 아는 공포는 아닙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불안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인식이 흐려질 때 나타나는 경고죠. 하지만 이 단계에선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 불안이 가리키는 방향까지는 해독하지 못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관계를 감정과 인식의 문제로 말합니다. 안타깝다, 불안하다, 아쉽다. 이런 언어를 씁니다. 하지만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관계란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바르도의 입구에 서 있지만 아직 문턱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9번째 질문으로 예비 며느리가 이혼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주변 사례로 알아보는 유도 질문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남녀 관계가 끝난 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과 책임, 생활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별을 단순히 감정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미 겪어본 사람입니다. 함께 살았던 생활, 돈 문제, 가족관계, 역할까지 관계는 감정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래서 회복 속도를 말할 때도 마음보다 얼마나 많이 얽혀 있었는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곧바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생전에 형성된 집착의 고리에 의해 바르도에 머문다고 설명합니다. 이혼 경험자는 관계가 끝났음에도 감정 책임 생활이라는 연결고리가 남아있으면 의식이 그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를 감정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집착의 실타래가 남아있느냐로 설명하게 됩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남녀 관계가 끝난 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두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받은 상처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답변은 이별을 아픔의 크기로 이해하는 시선입니다. 가벼운 헤어짐을 겪은 사람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이혼을 경험한 사람은 배신감, 좌절, 자존감 붕괴 같은 깊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냐 느리냐를 얼마나 다쳤느냐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사자의 서에서는 생전의 강한 감정 흔적이 사후의식 속에서 반복적으로 환영과 두려움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혼 경험자가 상처의 깊이를 말하는 이유는 그 상처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의식 속에 각인된 업의 흔적으로 남아 계속해서 떠오르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바르도에서 더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이미 체험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남녀 관계가 끝난 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세 번째 반응으로 성격과 성향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다르죠.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피형인지 집착형인지 책임을 혼자 떠안는 성향인지에 따라 이별 이후의 회복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실제로 겪어본 사람의 말입니다. 사자의 서에서는 같은 죽음을 맞아도 각자의 성향과 집착의 방향에 따라 마주하는 환영과 공포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혼 경험자는 이별 이후의 고통이 사랑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지닌 성향과 집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를 개인의 성향과 업의 방향성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남녀 관계가 끝난 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번째 반응으로
마음 정리와 현실 정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답변은 굉장히 경험자다운 표현입니다. 마음은 이미 끝났는데 서류, 돈, 아이, 주변 관계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 혹은 반대로 현실은 정리됐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런 엇갈림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자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는 죽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의식이 이전 삶의 장면을 붙잡고 헤맨다는 점입니다. 이혼 경험자는 마음으로는 끝났다고 느끼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을 때 의식이 계속 과거에 묶여있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 답변은 곧 의식은 떠났으나 집착은 남아있는 바르도 상태를 현실관계에 그대로 대입한 설명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남녀관계가 끝난 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5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연인과의 연결 정도가 깊으면 회복이 느려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에서 주목할 건 사랑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표현입니다. 정체성이 섞이고 생활이 하나가 되고 서로의 삶이 깊이 엮였을수록 관계가 끝난 뒤에도 쉽게 떨어져 나오지 못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끊어져 나간 경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자의 서에서 가장 강력한 장애물,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클수록 의식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혼 경험자가 연결의 깊이를 말하는 이유는 관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과 삶의 일부가 하나로 묶여 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깊을수록 빠르도는 길어지고 회복은 자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관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답변은 모두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는 하나의 공통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관계는 끝났어도 집착이 남아있으면 의식은 그 관계의 바르도를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이 이행의 시간을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경험해본 사람들이며 그 경험이 답변의 깊이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예비 며느리에게 남녀 관계가 끝난 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라고 9번째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보이는 답변과 그 심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의 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마음 정리 속도가 다르니까요. 라고 합니다. 이 답변은 관계의 끝을 개인차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의 종료를 삶의 구조가 흔들리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저 마음을 정리하는 속도의 차이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관계의 끝이 정체성, 생활, 역할 전체를 바꾸는 경험이라는 것을 몸으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설명인 개인차로 정리하는 것이죠.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죽음 이후 의식이 새로운 세계로 바로 이동하지 못하고 중간 상태, 즉 바르도에 머문다고 설명합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바르도의 존재를 아직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의 끝 이후 나타나는 혼란과 정체를 의식의 전환 과정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성향의 차이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리 속도가 다르다는 말로 사실은 의식이 아직 이전 관계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상태를 개인차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남녀 관계가 끝난 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라고 9번째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감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영향이죠.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얼핏 깊어 보이지만 사실관계의 끝을 감정의 양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법적 책임, 생활 문제, 사회적 연결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복이 느린 이유를 아직 사랑이 남아서 그렇다라는 감정 중심의 설명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바르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지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지속되는 혼란을 집착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아직 감정이 남아서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바르도에서 벌어지는 정체성, 역할, 미래에 대한 집착을 아직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남녀 관계가 끝난 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3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성격과 생활 습관 차이가 회복 속도를 바꿔요. 라고 합니다. 이 답변은
관계의 실패를 개인의 성향 문제로 돌리는 설명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관계의 붕괴를 시스템의 실패로 보기보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관계의 끝이 주는 충격을 개인의 적응 문제로 축소시켜 이해하려는 심리적 안정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개인의 업격이 성격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과 관계의 구조까지 함께 만든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관계의 붕괴를 하나의 삶이 끝나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현세적 논리 안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르도라는 구조적 붕괴를 개인의 성격이나 습관 문제로 축소하여 설명하게 됩니다. 이는 업의 범위를 개인 내부로만 한정하는 인식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남녀 관계가 끝난 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연락을 끊거나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겠네요. 라고 합니다. 이 답변은 관계의 종료를 잘 정리하면 끝나는 사건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깊은 관계의 끝은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마음과 인식이 동시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관계의 여운이 내면의 상처나 삶의 방향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아직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의식은 이미 끝난 세계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관계가 끝났다는 선언이나 행동만으로 의식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의 차이를 정리 방법의 문제로 이해하지만 실제 바르도에서는 의식이 끝난 관계를 현실로 착각하고 계속 머무는 상태가 회복을 늦추는 핵심 원인입니다. 이 차이를 아직 체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남녀 관계가 끝난 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섯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각자의 환경과 지원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 답변은 가장 성숙해 보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핵심을 외부 조건으로 돌리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관계의 끝이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감각이라는 점을 아직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차이를 주변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로 설명하게 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죽음 이후를 바르도, 즉 중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익숙한 세계는 이미 끝났지만 의식은 아직 그 세계를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혼이나 깊은 관계의 끝 역시 하나의 작은 죽음, 하나의 바르도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바르도를 통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계의 끝을 여전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은 사랑의 문제를 넘어 정체성, 역할, 미래상까지 함께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느린 것이 아니라 의식이 아직 이전 삶에서 다음 삶으로 건너가는 중인 것이죠.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답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의 끝을 정리하면 끝나는 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감정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반면 깊은 관계의 종료는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는 바르도처럼 하나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자아로 넘어가기까지의 통과 의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왜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같은 질문 앞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한쪽은 감정과 희망의 언어로 관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책임과 구조의 언어로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차이는 파고력의 차이도 음숙도의 우열도 아닙니다. 한번 관계의 붕괴를 통과했는가 아니면 아직 그 경계를 지나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란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이동입니다. 그 단계를 통과해 본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잘하면 되는 이야기로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혼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까지 관계를 현실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혼 경력 7부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장기간 함께한 뒤 각자의 길을 가는 선택에는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이별의 순간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관계를 끝낸 이후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인식의 용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 이 질문 앞에서 헤어지는 용기가 아니라 정리하고 내려놓는 용기를 말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지를 다음 편에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관계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마치고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이행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턱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강의가 관계와 결혼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혼 경력 7부에서 관계의 끝에 필요한 진짜 용기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